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전 3남매 중 막내로 아빠는 섬유공장에 다녔고 엄마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열심히 살면서 돈을 벌었지만 대출금과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2주 만에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보, 지금 몸도 성치 않은데 좀 더 쉬지. 왜 벌써 일하러 가려고 그래? 괜찮아요. 충분히 쉬었어요. 사장님이 나 배려해줘서 사람 안 구하고 나 출산휴가 주면서 기다려줬는데 빨리 일해야죠. 일순이 많이 부족한데. 당신? 그네 둘째일 때도 산후조리 못해서 몇 달 동안 두통으로 힘들어서 병원 치료 다녔잖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젊을 때부터 몸 쓰는 일만 해온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일한다고 뭔 일 안 나요. 우리 지영이 지석이 병원비 대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당신 혼자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했던 이유는 큰언니와 오빠가 태어나면서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병원비 부담은 더 커졌고 엄마는 식당 일이 끝나면 새벽에 우유 배달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2-3시간씩 잠을 자며 힘들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서빙 일을 하던 엄마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내 구두에 음식 묻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손님.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정말 사과드립니다. 엄마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손님 구두를 수건으로 닦으며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이런 실수 안 하는 야무진 사람이 얼굴색이 창백해. 어디 아파? 요즘 무리를 했는지 갑자기 두통이 와서요.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낫겠죠. 죄송해요, 사장님. 약국에 갈 게 아니라 병원에 갔다 와봐. 그러고 보니 정숙 씨 얼마 전부터 안색이 안 좋더라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왔으니 당연히 힘들지. 이제 바쁜 일 끝났으니까 병원 갔다 와. 그냥 두통인데요, 뭐. 두통약 먹으면 괜찮아져요. 엄마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병원비가 아까워 약만 먹었던 겁니다. 그렇게 약으로 버티다가 얼마 후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출산 후 제대로 몸 관리를 안 해서 두통이 악화돼 뇌졸중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아팠으면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병원에서 치료 한 번만 받아봤어도 병 나을 수 있었다잖아. 아빠는 가난한 자신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떠난 엄마에게 미안해 장례식 내내 통곡했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 혼자 이제 저희 3남매를 감당해야 했고 힘든 건 배가 되었습니다. 어린 저를 씻기고 밥해 먹여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빠는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퇴근 후에 병원을 들러 언니 오빠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아빠 월급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계속 대출을 받고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밀린 입원비 정산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병원 방침대로 퇴원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번 달 말까지는 꼭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아이애들 병원 나가면 큰일 나는 거 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매번 저희도 보호자님 사정 봐줬잖아요.
저희도 부탁드릴게요. 아빠는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했는데 아빠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컸습니다. 늘 무거운 표정과 축 처진 어깨의 아빠를 볼 때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빠를 웃게 하려고 애교를 피우곤 했어요. 어린 딸의 애교에 아빠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아빠는 더 돈을 벌기 위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야근을 해서 제가 살림을 맡아 했습니다. 아빠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빠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져 쌀이 떨어질 때가 있고 과자 하나 사 먹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아빠 월급은 대부분 언니 오빠 병원비로 나갔으니까요. 중학생이 된 저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공부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 중학교 졸업하면 취직해서 돈 벌려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야지. 돈은 아빠가 벌면 돼.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 혼자 벌어서는 병원비, 대출비, 생활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러다 아빠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주말엔 공사장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몇 시간도 아빠가 쉬시는 걸 못 봤어요. 저한테는 아빠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빠 돕게 해주세요. 지원아, 이 못난 애비 만나서 고생만 하고 너한테 면목이 없다. 엄마 얼굴도 모르고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니? 너만 보면 아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 이렇게 착한 우리 딸, 남들처럼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었는데. 난 아빠, 언니, 오빠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아빠도 그런 생각 하지 마. 전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어리다고 안 된다고 했지만 저희 집 어려운 사정을 듣고 받아주셨어요. 주택 가정집 지하에 있는 공장에는 재봉사 아주머니 4분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아직 새파랗게 어려 보이는데 어쩌다 이런 힘든 일을 하게 된 거야? 저 안 어려요. 16살이면 다 컸죠. 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뭔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아주머니들도 다 젊은 나이부터 재봉틀 돌렸어. 이 기술도 잘 배워놓으면 좋을 거야.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힘들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보자. 네, 아주머님. 잘 부탁합니다. 다행히 공장 일은 빨리 적응이 되었고 제가 엄마를 일찍 떠나보낸 걸 알고 아주머니들이 저를 딸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지원아, 이거 우리 반찬하면서 좀 더 했는데 아버지 챙겨드려. 지난번에 주신 반찬도 아직 있는데 매번 죄송해서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너나 네 아버지가 고생이지.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니까.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할 수도 없고. 널 보면 내가 짠해. 퇴근길에 전 언니 오빠가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합병증으로 언니 오빠는 의식만 있는 상태로 뇌 손상이 와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누워만 있는 상태입니다. 나왔어. 오늘 병원 치료 잘 받았어? 안 심심했어? 눈만 멀뚱멀뚱 떠서 언니 오빠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나랑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언니 오빠 꼭 낫게 할 테니까 빨리 건강해져야 돼. 나랑 약속할 수 있지? 마치 제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눈을 깜빡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언니 오빠 얼굴을 보고 나면 힘이 났습니다. 제 나이 20살이 되었지만 저희 집 사정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지원아, 아빠 다니는 공장이 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곧 문 닫을 것 같아. 여기만큼 조건 좋은 데가 없는데 걱정이네. 그 회사 꽤 큰 회사였잖아요. 아빠 거기 오래 계셨다고 월급도 많이 줬다면서요. 뭐 어쩔 수 없지. 다른 데 알아봐야지. 아빠 현장 경험 많으니까 빨리 취직될 거야.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을 뽑는 곳이 없었고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연락도 못했네요. 다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연락하는 게 쉽지 않지.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연락을 줬어? 전에 일하던 회사가 폐업을 해서요. 형님 공장에 자리 하나 없을까요? 그 회사 문 닫았다는 소식은 들었어. 거기 직원들이 어마어마한데 다 실직한 거잖아. 큰일이다, 큰일이야. 여기도 말이 아니야. 직원들 정리하고 요즘은 내가 현장에서 일해. 있는 직원도 내보낼 참이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같이 공장에서 일하며 형님이 우리 애들 병원비도 빌려주시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잖아요. 공장 그만두고 회사 차렸다는 얘기 듣고 저희가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형님은 저희들 롤모델이었어요. 지금 힘드시더라도 형님은 곧 이겨내실 거예요.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제가 무보수로 일하면서 형님 도와줄 거예요. 말이라도 고마워. 우리 회사 안정되면 자네 부를 테니까 조금만 참고 이겨내. 아빠는 100여 통의 이력서를 썼지만 취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장 일이 끝나면 전단지 알바, 신문 배달 등 여러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집에 오면 거의 녹초가 되었고 그런 저를 보는 아빠는 매일 숨죽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실직 상태로 집에 있으면서 괴로워하던 아빠는 몸이 쇠약해졌고 가난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빠는 일을 하실 수가 없었고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22살에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 편찮으신 아빠와 언니 오빠를 제가 온전히 돌봐야 했습니다. 제가 워낙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다행히 이 힘든 상황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다 생각하면 정말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스스로를 항상 다독거렸습니다. 지원아, 예배가 너한테 돈 한 푼 못 보태주고 집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 왜 또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신경 쓰세요. 아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서 제가 죄송해요. 이 좋은 나이에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며 사는 너를 보면 네 엄마 생각이 나서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네 엄마도 평생 일만 하고 고생만 하다 갔는데 그걸 너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내가 죄인이야. 저 행복하다니까. 아빠 왜 그래요? 저 진짜 괜찮아요. 아빠가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 보이면 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 내가 주책이지. 힘든 너 앞에서 눈물이 나 보이고. 지원아, 아빠가 너 많이 도와줄게. 그러던 어느 날 월요일에 공장에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 있어요? 지원아, 어떡하냐? 공장이 부도가 났대. 부도라뇨? 지난주까지 멀쩡하던 공장이 무슨 부도예요? 사장이 그동안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이 많은데 못 갚는 바람에
공장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게. 설마 하루아침에 다 자르겠어? 우리도 다른데 일자리 알아보고 할 시간은 주겠지. 경리 말로는 오늘 새 사장이 온다고 하더라고. 얼마 후 새로 회사를 맡게 된 사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공장을 인수하게 된 박도훈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장이 바뀌어서 많이 놀라셨죠?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께는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 대표가 바뀌면 저희도 다 잘리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된 거고 누구보다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압니다. 제가 아직 30대다 보니 사장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선배처럼 생각하고 같이 회사를 키워나간다는 마음이니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휴, 다행이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정이 어렵거든요. 하루아침에 실직자 되나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요. 저희가 사장님께 잘 부탁드려요. 저희 이 분야에서 20년 넘는 베테랑이니 일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막내인 지원이도 22살이긴 하지만 여기서 꽤 오래 일했거든요. 우리 지원이 잘 봐주세요. 그러시군요. 안 그래도 너무 젊으셔서 좀 의아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사장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현장에서 거의 발로 뛰며 일했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야근을 하고 직원들 의견도 많이 물어보면서 유대감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야근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누님들을 위해 제가 야식을 주문했어요. 곧 올 거예요. 족발에 보쌈 괜찮으시죠? 사장님까지 이렇게 야근하시니 저희가 마음이 안 좋네요. 저희끼리 일해도 되는데 힘드셔서 어떡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생하는데 제가 발 벗고 잠이나 오겠어요? 전 현장 체질이라 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밤새는 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설마 제가 있어서 불편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우리 힘들까 농담도 하시고 분위기 띄우시고 야식까지 챙겨주시는데 절대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그럼 됐어요. 족발 왔네요. 이거 드시고 또 힘내보자고요. 사장님은 직원들이 무거운 짐이라도 들려면 대신 들어주고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은 자가용으로 집까지 태워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혼자 할 일이 남아서 야근을 했습니다. 지원씨, 퇴근 안 했네요? 네, 할 일이 좀 남아서요. 요즘 일이 좀 많죠? 그렇다고 지금 형편상 직원을 새로 뽑을 상황도 아니라서요. 그럼요. 저도 알아요. 인건비 하나 나가는 게 회사로서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걸요. 지원씨 보면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내 정신 좀 봐. 빨리 일해야 퇴근하실 텐데 제가 일 방해했네요. 얼른 일하세요. 전 일에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밤 11시가 되어서 일이 끝났습니다. 어떡하지? 버스 끊겼을 것 같은데. 택시 타면 택시비 많이 나올 텐데. 공장 불을 끄고 나오려는데 지금 끝났어요? 많이 늦었네요. 사장님 안 가셨어요? 지원씨 일 끝나는 거 기다렸죠. 사장이 직원 늦게까지 일하는데 나 몰라라 어떻게 갑니까? 지금 버스 끊긴 시간이니까 제 차 타고 가세요. 아니, 괜찮은데요?
설마 택시 타려는 건 아니죠? 이 시간에 여자 혼자 택시 타는 거 위험해서 제가 그렇게 못해요. 지원 씨뿐만 아니라 야근하는 직원들은 제가 다 기사 역할 했으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사장님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다른 직원들 통해서 지원 씨 집안 얘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 지금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셨군요. 그래도 아빠나 언니 오빠 더 나빠지지 않고 잘 이겨내줘서 감사할 뿐이에요. 젊은 나이에 가족들 뒷바라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세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네. 제가 3살 때 돌아가셔서 엄마 얼굴도 몰라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 게 마음이 아파요. 길 가다가도 아이들이 엄마와 손잡고 가는 모습만 봐도 부러워서 운 적도 많아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원 씨 하도 밝아서 이렇게 힘든 상황인 줄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인수하시게 된 거예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그렇다고 저희 집이 재벌은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드렸어요. 가출도 많이 했죠. 저도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엄마가 들어오셨는데 제가 좀 못되게 굴었어요. 집 나와서 이것저것 일하면서 돈 벌었고 방직 공장에서 좀 오래 일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닌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반항한 거였죠. 늦게 철들어서 이제 사람 된 거죠. 사장님도 아픔이 있으시군요. 그날 이후로 사장님은 부쩍 저에게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지원 씨, 나 거래처 갈 건데 저 원단 샘플 들고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왜 그러시지? 미팅은 원래 혼자서 했는데 왜 너랑 같이 가려고 하지? 제가 원단 담당이니까 그러신 거죠. 저 금방 다녀올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밥도 못 먹고 미팅하는 거 아니야? 사장님은 왜 하필 식사 시간에 미팅을 잡으셨을까? 사장님 차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웬 고깃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거래처 가신다면서요. 거래처 가는 건 맞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밥부터 먹으려고요. 지원 씨 돼지갈비 좋아하세요? 여기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진짜 맛있거든요. 어서 들어가요. 굳이 이 비싼 고깃집에서 점심을 먹는지, 왜 거래처에 저를 데려가는지 사실 이해는 잘 안 되었어요. 제 힘든 사정을 알고 딱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제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사장님은 흐뭇하게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드세요. 고기만 구우시고 몇 점 안 드셨잖아요. 지원 씨 많이 드세요. 전 입맛이 없네요. 오늘 미팅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 후로도 사장님은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저와 같이 다니고 점심도 많이 사주셨는데 사실 부담스러워서 어느 날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저 사장님, 요즘 저한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안 좋고 제가 그만큼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부담스럽네요. 그랬다면 제가 죄송하네요. 전 그냥 지원 씨가 옆에 있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항상 웃게 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더 지원 씨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부담이 되었나 보네요. 저랑 비슷한 또래고 해서
친구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장 직원 사이라는 걸 잊고 좀 사적인 마음으로 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절 그렇게 좋게 봐주신 거였는데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했나 봐요. 사장님 말씀대로 언제든지 저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사장님 성심껏 돕겠습니다. 그날 전 사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그런 사장님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고 공장 직원들도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줬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엄청 긴장이 되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감 왔어요? 아유, 그래. 어서 와요. 우리 도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원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어머니, 지원이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엄마 사랑 못 받고 자랐어요. 어머님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 저런,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 우리 인연이 이렇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아니고 딸로 생각할게. 나도 딸 하나 생겨서 좋네. 아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도훈 씨 잘 보필하고 어머님 잘 모실게요. 도훈이한테 미리 얘기 들었겠지만 도훈이 초등학생 때 친엄마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었어. 내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친엄마 사랑에 비할 수가 없지. 지원이 네가 우리 도훈이 잘 챙겨줘. 아유, 어머니도 다 지난 얘기를. 제가 그땐 철없어서 어머니한테 반항하고 못되게 굴어서 많이 힘드셨던 거 알아요. 그때 불효한 것까지 따따블로. 저 평생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오래오래 건강하기만 하세요. 그래. 우리 아들 덕 좀 보고 살아야겠네. 시아버님은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건물과 재산을 물려주셔서 시댁 형편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워낙 검소하셔서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은 다 적금하시고 시댁 건물에 있는 1층에서 오수선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건물 2층에 사시고 저희 부부는 3층에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해서도 남편 회사에 다니면서 남편이 공장 운영하는 걸 옆에서 도왔어요. 출근 준비를 마치면 저희는 자연스레 2층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얼른 와. 사람은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 법이야. 오늘 된장찌개는 지원이가 좋아하는 꽃게 넣었으니까 많이들 먹어. 우리 어머니 나 결혼하기 전에는 온통 나 좋아하는 반찬만 해주시더니 이젠 며느리가 우선이시네. 나 섭섭하려고 해요. 우리 아들 삐쳤어? 그럴 줄 알고 우리 아들 좋아하는 잡채도 해놨지. 이제 됐지? 와, 이걸 아침에 다 하셨어요? 어머니 잠도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유, 아니야. 늙으면 아침잠도 없는데 니들 맛있는 거 해먹이는 게 내 낙이니까. 행여 그거 뺏을 생각하지 마라. 나 그러면 화낸다. 알겠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여보, 우리는 맛있게 먹어주면 돼.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 기가 막히거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얼굴만 봐도 좋으신지 흐뭇한 미소로 저희 식사하는 걸 지켜봤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재혼을 하셨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남편이 친엄마처럼 잘 따르고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어요. 남편 또한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빠와 언니 오빠 치료비 내려며
제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붙여줬거든요. 수시로 저희 집에 들러 아빠와 산책도 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며 참 살가웠어요. 여보, 친정 식구들한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당신 혼자 아버님, 처형, 형님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 어머니한테도 다 말씀드렸더니 당신 친정 식구 돌보는 것도 내 몫이라면서 잘 챙겨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머니랑 당신한테 신세만 져서. 신세 지는 거 미안하면 빨리 손자 안겨주면 되지. 나도 우리 아이 빨리 보고 싶어. 당신 힘든 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잘 먹고 잘 쉬어야 빨리 아이가 찾아오지. 나처럼 편한 며느리가 어딨어요. 저도 우리 아이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제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그토록 바라던 아이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너 아직 젊은데 좀 더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 오겠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면목이 없어요. 임신에 좋다는 약도 먹고 지방에서 용하다는 한약방도 다 찾아가도 안 되니 너무 속상해요. 우리 세 식구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지. 난 너가 더 소중해. 너 요즘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거르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시어머니는 내가 불편할까봐 손주 얘기도 안 하시고 변함없이 저를 딸처럼 챙겨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죠? 박 대표 어딨어요? 사장님, 제가 곧 해결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회사로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나 박 대표 그렇게 안 봤는데 약속한 날짜가 언제인데 이렇게 입금을 안 해주면 어떡해? 나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회사 부도나게 생겼다고. 저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거래처에서 입금을 해주기로 해놓고 계속 약속을 어겨서 본의 아니게 사장님께 피해를 입힌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저 어떻게든 사장님 돈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부탁하네. 나 그 돈 없으면 죽어. 나 박 대표만 믿네. 내일까지 꼭 붙여줘. 남자가 간호해도 여러 명이 회사로 찾아왔고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다 뭐예요? 당신 신경 쓸까봐 얘기 못했는데 지금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 그동안 어떻게 해서 직원들 월급은 안 밀리고 챙겨줬는데 이제 더 이상 돈 끌어다 쓸 곳이 없어. 은행 대출은 이미 막혔고 거래처 사장들은 나 힘들어지니까 모른 척 하더라고. 남편이 거래하던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줄도산이 나면서 결국 남편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못 갚아 건물은 남의 명의로 넘어갔고 저희는 반지하 월세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사업 부도로 충격을 받은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했지만 혼수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전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원아, 우리 도훈이 강한 애니까 금방 일어날 거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너무나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혼자 그 짐을 다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가 이렇게 힘들어할 걸 아니까 도훈이가 너한테 얘기 안 했던 거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 둘이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어머니. 이제 제가 이 사람한테 힘이 되어줘야죠.
어머니도 제가 책임질 거고요. 남편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 공장에 취직했고 어머니는 지인이 운영하는 수선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벌이로는 한 달에 수백만 원 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일만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며 수선일이 끝난 밤 시간에 24시간 운영하는 해장국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연세에 식당이라는 건 너무 힘들다고 제가 여러 번 만류했지만 어머니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허리 무릎도 안 좋으신데 식당 일은 너무 힘드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더 구해볼 테니까 어머니는 수선일만 하시고 식당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밤 시간대라 손님도 많지 않고 일하기 괜찮아.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뭐. 힘들면 의자에 앉아 쉬면 되고 걱정 안 해도 돼. 그나마 식당 일이 월급이 많으니까 우리 도훈이 병원비에 보탬이 되지. 수선일은 우리 반찬비 정도밖에 안 되잖니. 너 혼자 공장 야근까지 하며 힘들게 일하는데 나만 편하게 쉴 수 없잖니. 밤에 자다 보면 어머님의 밤새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님이 주무실 때 옷을 들춰보니 허리와 어깨에 온통 파스가 붙어있는 걸 보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힘든 것보다 아들이 저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걸 보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남편 곁에서 간호하면서 밤을 샌 적도 많고 남편 얼굴을 어루만지며 우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도훈아, 어서 일어나야지. 이렇게 엄마 속 썩히면 안 되지. 너 나한테 엄마라는 소리도 안 하고 가출했을 때도 난 너 다 이해할 수 있었어. 그래도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아무 말 없이 나 먹으라고 꽈배기 도넛 줬잖아. 응? 그때 알았지. 우리 아들이 말로 표현을 못해도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 아이를 평생 내 목숨처럼 보살펴줘야겠다 다짐했어. 넌 나한테 많은 행복을 줬어. 너가 있어야 엄마도 살 수 있어. 우리 아들이 옆에 없으니까 엄마 너무 힘들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쓰러진 지 1년 후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지원아, 너가 우리 도훈이 옆에 있어서 내가 마음 편하게 눈 감을 것 같구나. 넌 내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었어. 고맙구나. 우리 착한 아들 도훈이 잘 부탁해.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남편은 제가 꼭 지킬게요. 엄마 사랑도 모르고 자란 제게 친딸처럼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편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친엄마 같았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장례식장에서 오열했습니다. 이제 제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 저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어요. 이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와서 봤더니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예약 문자로 보낸 거였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청담동 172번지로 가서 김인희를 찾아. 손가락조차 자유롭게 못 움직이시는 어머님이 힘겹게 문자를 작성하신 걸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거두고 몸을 추슬러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전 시어머님이 알려주신 김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도착한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대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고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시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전 김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김인희 씨 만나러 왔습니다. 김지원 씨라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경비원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니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넓은 정원의 길을 따라서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대저택이 나오고 경호원이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해줬습니다. 경호원이 안내해준 서재로 들어가니 한 중년의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지원 씨, 잘 오셨어요. 제가 김인희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는 환히 웃으며 저를 반갑게 안았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많이 당황하셨죠? 우선 여기 앉으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저는 단지 시어머님이 김인희 씨 찾아가 보라고 해서 온 거예요. 제가 지원 씨 시어머님 딸이에요. 네? 따님이시라고요? 어머님 전혀 딸이 있으시다는 얘기는 없으셨는데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당연히 지원 씨한테는 얘기 못했을 거예요. 엄마에게 전 숨겨진 딸이었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도 제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으니까요. 여자는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이 중매해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자상하고 다정다감했던 남자에게 의지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년이 지나면서부터 남자는 처음에 그 따뜻한 모습이 아닌 거친 말과 폭력까지 쓰며 시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던 남자는 한겨울에 갓난쟁이 딸과 함께 시어머니를 대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얻고 친정집으로 찾아갔지만 대문 밖에 서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버님은 가문의 채통을 중시하고 워낙 가부장적인 데다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결혼식 날 분명히 말했기에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 배가 고픈 딸을 위해 무작정 식당으로 찾아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딸이 며칠째 굶어서요.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애기 엄마, 아직 젊은데 왜 이러고 다녀요? 이렇게 구걸해서 며칠 버틸 거라고 일을 해야지. 제가 돈 벌어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구하는지도 잘 몰라서요. 아우, 답답하네. 그럼 우리 식당에서 주방 보조부터 일 배워봐요. 우선 들어와서 요기부터 좀 하시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씨 좋은 사장님 덕분에 식사도 든든히 하고 이 식당에서 일을 배우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딸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혼자 집안 살림을 하며 엄마가 밤늦게 집에 와도 식사를 준비할 정도로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식당엔 거의 매일 오는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항상 어두운 표정에 국밥 한 그릇을 먹은 후 항상 한 그릇씩 포장을 해갔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왠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포장 용기에 담았어요. 이거 포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주문 안 했는데요. 그거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인데 국밥 드실 때 같이 드시라고요. 저희 단골이시잖아요.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이 국밥은 제 아들 녀석 줄 건데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아들 줄 국밥을 매일 포장해 가신 거였군요. 사모님은 어디 멀리 가셨나 봐요? 남자는 대답 대신 눈물을 훔치며 아이 엄마를 작년에 먼저 보냈어요. 아들이 6살인데 엄마가 보고 싶은지 아직까지도 매일 울기만 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마음 힘드실 때 편하게 오세요. 제가 선생님 얘기도 들어주고 아드님 먹을 것도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자는 가까워졌고 2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미자 씨, 제가 미자 씨랑 우리 인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아시죠? 그럼요. 저도 빨리 경수 씨와 가정 꾸려서 도훈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근데 미자 씨, 죄송한 부탁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와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안이라 제가 4대 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우리 도훈이를 끔찍히 아끼세요. 도훈이 챙겨주려고 시골집 정리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재혼한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기뻐하셨어요. 근데 결혼 조건이 절대 아이는 없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주 사랑이 끔찍하다 보니 여자 쪽에 아이가 있으면 도훈이한테 소홀할 거고 아무래도 자기 자식한테 더 신경 쓰다 보면 차별할 거라면서요. 너무 확고하셔서 제가 이니 얘기를 어머니께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니 얘기하면 당장 결혼 반대하실 게 뻔하거든요. 전 미자 씨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경수 씨 많이 좋아하고 도훈이도 제 아들이라 생각하고 잘 키울 자신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이 있는 걸 숨기면서까지 이 결혼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네요. 미자 씨, 한 집에서만 같이 안 사는 거지. 이니는 제가 책임지고 잘 돌봐드릴게요. 제가 많이 고민해봤는데요. 이니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니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프랑스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거기로 유학 보내면 어떨까 해서요. 아직 어린데 그 낯선 나라로 유학을 보내라고요? 제 친구가 잘 돌봐줄 거고 돈은 제가 꼬박꼬박 보낼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방학 때 저랑 프랑스에 가서 이니 봐도 되고요. 헤어진 게 아니라 공부하러 보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나러 가면 되죠. 대신 저희 어머니는 몰라야 하고요. 괜히 아셔봤자 분란만 생길 거니까요. 어머님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자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니야, 엄마가 아저씨랑 결혼할 것 같은데 너가 있으면 아저씨 어머니가 안 좋아하셔서 당분간 엄마랑 떨어져 지내야 할 것 같아. 나만 없으면 엄마 그 아저씨랑 결혼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아저씨 엄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아. 난 그 아저씨가 우리 새아빠 되는 거 좋아. 이니야, 고맙다. 아저씨가 프랑스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너 유학을 보내주신대. 거기서 공부하는 거 어때? 물론 엄마가 자주 프랑스에 너 보러 갈 거야. 난 어디 가든 상관없어. 엄마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야. 다른 집 애들은 유학 못 가서 안달인데 이렇게 유학까지 보내주는데 너무 좋지.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딸의 존재를 시댁에 숨기고 시아버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딸은 프랑스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명품 의류 브랜드 회사의 디자이너로 취직했습니다.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프랑스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론칭해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시어머니와 연락이 뜸해졌고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니야, 엄마야. 엄마.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 이니야, 엄마 보러 한국에 오면 안 될까? 너가 많이 보고 싶어. 엄마, 무슨 일 있죠? 갑자기 엄마 왜 이러는 건데요?
엄마가 딸 보고 싶다는 게 뭐가 이상해서 그래. 해도원. 알았어요, 엄마. 나 여기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얼른 한국 들어갈게요. 그렇게 딸은 귀국했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이니야, 너 도훈이 본 적 있지? 그럼. 엄마 재혼하고 새아빠랑 같이 놀이동산 놀러 갔잖아요. 그때 도훈이가 6살이었지? 어찌나 귀엽던지. 내가 하루 종일 도훈이 데리고 다니며 놀아줬잖아요. 도훈이도 누나 하면서 날 엄청 따랐는데. 참, 도훈이는 잘 지내죠? 도훈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바빠서 결혼식도 못 갔네. 도훈이가 지금 많이 아파. 봉제 공장을 운영했는데 사업 부도가 나면서 충격으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서 몇 년째 못 깨어나고 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연락했었어야죠. 전 아무것도 모르고. 이니야, 나 평생 도훈이를 내 친아들로 생각하면서 키웠어. 너한테도 둘도 없는 동생이야. 도훈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내가 새엄마니까 반항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이후로 나한테 끔찍이 잘했어. 근데 도훈이 저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 내가 억장이 다 무너진단다. 엄마가 새아빠랑 도훈이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도훈이도 다 알 거야. 나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할게. 도훈이 처가 지금 많이 힘들어. 친정아빠, 친정언니와 오빠까지 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는데다 이제 남편까지 병원에 있으니 그의 마음이 오죽하겠니. 도훈이 회사 접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그 애는 나한테 딸이나 다름없어. 친정엄마 먼저 떠나보내고 엄마 정을 모르고 크느라 날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나한테 끔찍이 잘했어. 너가 우리 며느리 잘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당연히 제가 챙겨야죠. 저 이제 프랑스 사업 정리하고 한국에 다시 브랜드 론칭할 거예요. 회사며 집도 다 알아봤고 곧 입주할 거예요. 엄마랑 도훈이 올케랑 같이 살려고 큰 집 구했으니까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고맙다, 이니야. 이런 널 두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시집간 엄마가 얼마나 미웠겠니. 그 먼 타국에서 얼마나 외로웠니.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제가 더 엄마한테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제가 죄송해요. 형님은 시어머니 생각에 울컥하면서 엄마는 몸 안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오직 올케 걱정만 하며 나한테 올케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 정작 엄마는 자신이 떠날 걸 직감했으면서도 내 마음 아플까봐 전혀 그 얘기를 안 하셨던 거야. 엄마 장례식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 형님, 어머니 편안하게 가셨으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올케, 당장 집부터 옮겨. 내가 도훈이랑 올케 같이 살려고 방을 다 꾸며놨어. 지금 지하방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이렇게 형님 도움 받아도 되는지 너무 죄송해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새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프랑스에 있을 때 꼬박꼬박 생일 선물도 챙겨주시고 편지도 꼬박꼬박 보내주셨어. 학비며 돈도 부족함 없이 보내주셔서 내가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거야. 이제 내가 새아빠의 은혜에 보답할 때야. 도훈이는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애야. 이제 내가 책임질게. 저는 형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형님은 밀린 남편 병원비를 지불해줬고
최고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남편을 옮겼습니다. 올케, 그리고 이 돈으로 올케 친정 식구들 병원비와 빚부터 갚아. 형님이 건네준 통장에는 10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지, 형님. 이 많은 돈을...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올케, 엄마 말 벌써 잊었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도훈이랑 올케, 나한테 부탁했잖아. 이 돈으로 도훈이 빚부터 갚아. 그리고 이번에 내가 한국에서 론칭한 패션 브랜드와 합작해서 같이 일해보자고. 알아보니까 도훈이랑 올케가 하던 봉제 공장이 꽤 일 잘하기로 소문났더라고. 그리고 우린 도훈이 일어나기만 기도하자. 형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형님 회사와 저희 회사의 합작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고 그 투자금으로 다시 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예전 공장의 5배나 큰 부지에 공장을 세웠고 직원도 10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회사 기공식을 하자마자 남편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회사를 형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인수하게 되었어요. 당신 기쁘죠? 얼른 일어나서 우리 예전처럼 같이 일해요. 그래, 도훈아. 엄마도 하늘에서 너 일어나기만 기도할 거야. 올케 걱정은 하지 말고 너도 이제 잠 그만 자고 일어나. 누나가 기다릴게.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친정아빠와 언니 오빠의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로 의식이 없던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마치 잠자다가 깬 사람처럼 너무나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형님과 전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환한 미소로 남편을 안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